사실상 RFHIC는요,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뜻 보면,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또, 5G 관련된 종목이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반도체가요, 이제 저같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요, 그 텔레비 같은 거 들을 때요, 그 진공관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진공관이 발전을 해가지고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이 트랜지스터가 소형화가 되고 그 애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수십억 개씩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IC 집적회로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이 RFHIC는요, 원칙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만든다기보다는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회사가 뭐 큰 적자를 본 것도 아닌데 지금 주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부 말씀을 드렸을 때 전환사채 들어온 것의 가격이 최저 가격이 36,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RFHIC의 제일 하방은 36,000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37,45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뭐 그 비슷한 36,000원 비슷한 가격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복습하는 한다 생각하고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하고 퀄컴의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5G 통신, 그러니까 이 버라이즌은 미국의 5G 장비 1위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8조 정도 되는 수주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 하청업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벤더 회사들 이쪽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가장 근접한 종목 중에 하나가 RFHI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었죠.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그러면 6월 달부터겠죠. 미국 버라이즌에서 발주한 삼성 물량들이 RFHIC의 매출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삼성의 벤더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도 올 6월부터 통신장비 관련된 매출이 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 그 회장의 딸 결혼식 때 삼성 이재용이가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일화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동안 RFHIC의 가장 매출 악화의 원인이었던 그 미국의 화웨이 통신장비 회사, 미국 통신장비 회사가 미국의 제재를 받음으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던 RFHIC의 매출이 타격을 크게 받았었죠. 화웨이 쪽 매출은 다 죽어버렸지만 삼성 쪽에서 나오는 매출 때문에 올 하반기 6월 달부터는 매출이 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합쳐진 화합물 반도체, 그러니까 웨이퍼죠. 웨이퍼가 다른 웨이퍼죠. 규소로 만든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좀 고열에 강하고 고전압에 강한 전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 같은 것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아무리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지금 현재는 공매도를 2번 맞아버렸고 6일날도 공매도가 들어왔고 7일날도 공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 우리가 좋다라는 것은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겠죠. 예.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섣불리 하기가 겁이 나요, 이제. 분명히 이 회사 자체는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라도 추천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통신장비 기업 RFHIC가 세계적 웨이퍼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RFHIC는 이번 신규 법인 설립으로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기, 요 전력 증폭기는요 트랜지스터의 어떤 하나의 기능입니다.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왜 트랜지스터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이게 되는지 좀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촌스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기억하신가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5단 안테나 같은 거 라디오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높이면은요 이놈이 어떤 신호를 받아요. 근데 아주 작은 신호도 안테나를 높이면 이게 잡힙니다. 전파가. 그러면 그 전파를 잡아주는 것이 전력 증폭기죠. 이게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신호도 안테나를 이렇게 높여 올려가지고 이걸 잡아 끌어들여가지고 이 신호를 해석을 해요. 자, 라디오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 신호를 1하고 0, ON, OFF, 껐다 켰다 하는 신호로 변환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목소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트랜지스터가요. 그러니까 반도체죠. 이게 반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보면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최초의 반도체 라디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트랜지스터 1과 0으로 표현된 것을 전파를 잡아가지고 목소리, 음으로 만들어주죠. 소리로 만들어 변환시켜주죠.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도 변환되고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수십억 개를 모아놓게 되면 이걸 영상으로도 만들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러니까 전파를 잡아서 목소리로 변환시켜서 우리한테 전달을 시켜주던 그것이 초기 반도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FHIC는 전력 증폭기, 트랜지스터에 집중된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 IT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됐다. 웨이퍼는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요 RFHIC가 설계한 트랜지스터 설계도, 그러니까 통신 반도체 설계를 이 RFHIC가 설계를 해서 미국의 파운드리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RFHIC가 쓰는 이 웨이퍼 있잖아요. 이 웨이퍼가 일반 실리콘 웨이퍼하고 좀 틀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열과 고저담에 강한 지라갈륨, 화합물 웨이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GAN, 겐이라고 보통 우리가 읽죠. 이 겐 소재를 적용한 트랜지스터를 주력 상품으로 한다. 트랜지스터는 약한 전기 신호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반도체 부품이다 그랬는데, 반도체 부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반도체 칩 그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RFHIC는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도 할 수가 있고 또 세계적인 웨이퍼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게 되면 이제 지락칼슘
그 웨이퍼. 자, 설계 도면을 어디다 찍어내겠어요? 그 이 설계 도면을 웨이퍼에다 그리겠죠. 우리가 포토 레지스트 과정이라고 보통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설계 도면을 찍어내는데, 그 웨이퍼가 지라칼슘 화합물 웨이퍼예요. 그 웨이퍼를 이제 직접 생산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직접. 그래, 하나의 약점이었던 부분이 또 보완이 된다는 소리죠. 돈을 주주들한테 끌어모아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RFHIC는 웨이퍼 합작회사 설립으로 현재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4인치나 6인치 웨이퍼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러겠죠. 설계도 할 수가 있고, 소재 부분도 확보가 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디 이제 DB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데 주면서 생산을 해달라. 소재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소재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타사의 의존도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죠. 공매도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것도 아마,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공매도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제 어떤 분들께서 또 요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그래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이죠. 4월 29일부터 종료일 4월 2일까지 이제 신주 인수권 매매가 포함되어 있는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종료일 7월 2일까지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뭘 못한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청약을 못한다는 거죠. 청약.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안 된다기보다는 공매도 세력 애들이 뭘 못해요. 뭘 못하니까 이런 종목은 굳이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자꾸 이제 제가 이 참 기준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다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여기서 막 팔아버려요. 이 지점에서 막 팔아버리면 주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주가가 쭉 떨어지게 만들면 확정 발행가가 낮아지겠죠. 확정 발행가가. 그럼 여기서 12,000원 예정 발행가였는데 주가를 쭉 떨어뜨려 놓으면 10,000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12,000원에서 쭉 지네들은 팔아먹었기 때문에 10,000원 확정 발행가가 10,000원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사 모은다는 것이죠. 사 모으는데 어찌됐건 하여튼간 유상증자를 안 받을 분들이 5거래일 동안 자신의 권리를 누구한텐가 팝니다. 돈을 조금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때 인수를 해가지고 공매도 친 세력들이 이때 인수를 해가지고 쇼커버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끔 공매도 세력이 청약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요, 부당하게 공매도 세력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을 때 없는 주식을 가지고 막 매도를 때려가지고 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주주배정 윤상증자를 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공매도 재개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 발행가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예, RFHIC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가격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4만 1,000원부터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 발행가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공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